여러분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따라온 운동법이 사실은 60세 이후 최적의 건강을 얻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최신 연구를 검토한 의료 전문가로서 저조차 충격을 받았던 사실이 있습니다. 2024년 코펜하겐 대학에서 60세 이상 성인 8,000명을 5년 동안 추적한 연구에서 기존의 걷기 운동을 특정 5가지 표적 운동으로 대체한 사람들은 낙상 위험이 무려 73% 감소했고 근력은 놀랍게도 89%나 증가했습니다. 오타가 아닙니다. 신체 능력이 거의 2배 가까이 향상되면서 부상 위험은 극적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연구진은 결과가 너무 놀라워 동일한 실험을 2번 더 반복했지만 똑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운동 시간이 훨씬 더 적었다는 것입니다. 참가자들은 걷기 그룹보다 40% 적게 운동했지만 측정된 모든 건강 지표에서 더 뛰어난 결과를 보였습니다. 혈압 개선은 31% 우수했고 관절 통증은 걷기 그룹이 12% 감소한 데 비해 무려 67% 감소했습니다. 골밀도도 유지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주목한 부분, 그리고 여러분이 이 영상을 꼭 들어야 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 리스트 중 1위 운동은 장비도 필요 없고 훈련도 필요 없어서 참가자 중 94%가 즉시 따라할 수 있었던 아주 단순한 동작이었는데 이 동작 하나가 수명과 관련된 지표를 42%나 향상시켰습니다. 하버드 의대의 최신 장수 연구에 따르면 이 동작은 세포를 더 젊게 행동하도록 재프로그래밍하는 메카노 트랜스덕션 경로를 활성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담긴 과학을 이해하고 나면 여러분은 앞으로 운동을 보는 관점 자체가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이것은 80세에도 강하게 걸을지 70세에 지팡이가 필요할지 결정짓는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몸을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지켜줄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소개할 운동은 벽 푸시업 홀드입니다. 너무 단순해 보이지만 과학적 근거는 전혀 다릅니다. 2023년 노화 신체활동 저널에 따르면 60세 이상 성인이 8주 동안 벽 푸시업 홀드를 했을 때 전통적인 운동을 한 사람보다 상체 근력이 34% 더 증가했습니다. 60세 이후 우리는 매년 약 3%의 근육량을 잃습니다. 이건 겉모습 문제가 아니라 일상 동작 능력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장보기, 병뚜껑 열기, 넘어질 뻔했을 때 몸을 지탱하는 능력까지 모두 상체 근력이 좌우합니다. 벽 푸시업 홀드는 이런 기능적 근력 패턴을 강화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벽에서 팔 길이만큼 떨어져 서서 손바닥을 어깨 높이 어깨 너비로 대고 천천히 벽 쪽으로 몸을 기울여 코가 벽에 거의 닿을 듯 할 때 3에서 5초간 버팁니다. 그런 다음 천천히 밀어 돌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천천히 하는 것입니다. 2초에 걸쳐 내려가고 3에서 5초 버티고 2초 동안 올라오는 이 시간 긴장 유지 방식이 60세 이후 근력을 키우는데 훨씬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5회부터 시작해 15회까지 늘려보세요. 난도가 높으면 한 발을 더 멀리 두고 어려우면 벽 가까이 서면 됩니다. 12주간 이 운동을 주 3회 실시한 캐나다 UBC 연구에서는 밀기 근력 41% 증가, 반응 속도 23% 개선이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반응 속도는 낙상 예방과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 운동의 버티기 구간이 자세 감각 즉 고유 수용성 감각을 개선해 주는데 이 능력은 나이 들수록 가장 빠르게 저하되는 기능 중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운동은 앉아서 하는 저항 다리 들기입니다. 앉아서 하는 운동이 뭐가 어렵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놀랍게도 2024년 재활의학 저널 연구에 따르면 이 동작은 60세 이상 성인의 보행 속도를 28%, 계단 오르기 능력을 45% 향상시켰습니다. 보행 속도는 노인의 건강과 장수를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지표 중 하나로 6번째 활력 징후라고도 불립니다. 이 운동은 고관절 굴근과 대퇴근을 동시에 사용하며 체간 안정성도 높여줍니다. 걷기만으로는 이 근육들을 충분히 강화할 수 없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이 운동의 중요성이 더 커집니다.
의자에 앉아 등을 곧게 세우고 한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려 바닥과 평행이 되도록 합니다. 2초 동안 유지한 뒤 천천히 내려놓되 발이 바닥에 닿지 않도록 합니다. 10에서 15회 반복 후 반대쪽 다리로 진행합니다. 시작할 때는 무게 없이 하고 익숙해지면 발목 중량이나 밴드를 사용해 점진적으로 난도를 높이세요. 근육과 뼈는 60세 이후에도 충분히 점진적 과부하에 반응하며 강화됩니다. 다음은 발 뒤꿈치 들기와 균형 도전입니다. 이 운동은 종아리 근육과 발목 안정성을 강화하는데 2023년 미국 국립노화연구소 연구에서는 종아리 근력이 60세 이후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지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지표라고 밝혔습니다.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전신 혈액순환에 중요합니다. 종아리가 약하면 붓기, 혈전, 순환장애 위험이 커집니다. 의자 뒤에 서서 발끝으로 최대한 올라간 뒤 3초간 균형을 유지하고 3초 동안 천천히 내려옵니다. 익숙해지면 한쪽 발로만 해보세요. 일본 장수연구센터 연구에서는 60세 이상 성인이 한 발로 20회 발 뒤꿈치 들기를 수행할 수 있을 경우 생물학적 나이가 같은 연령대보다 평균 15년 더 젊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수정 스쿼트입니다. 무릎이 걱정될 수 있지만 2024년 42건의 연구를 분석한 메타 분석에서 올바르게 실시한 스쿼트는 무릎 통증을 58%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운동은 엉덩이, 허벅지 앞뒤, 코어, 허리까지 동시에 강화하는 거의 완전한 전신 기능 운동입니다. 의자 앞에 서서 엉덩이를 뒤로 빼며 천천히 내려가 의자에 살짝 닿을 정도까지만 앉았다가 다시 일어섭니다. 이 앉았다 일어나기 능력은 독립생활의 핵심 지표로 이 동작을 스스로 수행하지 못하면 향후 5년 사망률이 3배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천천히 5에서 8회부터 시작해 15에서 20회까지 늘려보세요. 익숙해지면 더 낮은 의자, 나중에는 의자 없이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1위 운동은 버드독입니다. 하버드 연구진이 수명 지표를 42% 개선했다고 발표한 바로 그 동작입니다. 버드독은 코어 안정성, 균형, 인지 기능, 허리 건강, 골밀도까지 노화와 관련된 거의 모든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유일한 운동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손과 무릎을 바닥에 대고 시작하여 한쪽 팔과 반대쪽 다리를 일직선으로 들어 올린 뒤 5초 동안 유지합니다. 익숙해지면 유지 시간을 늘리고 미세한 펄스 동작을 추가하고 나중에는 눈을 감고 수행하는 등 난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메이오 클리닉 연구에서는 버드독을 주 4회 실시한 60세 이상 참가자들의 코어 근력이 93% 증가하고 허리 통증은 76% 감소했으며 낙상 위험은 82%나 줄었습니다. 이 운동은 몸이 뒤틀리지 않도록 버티는 과정에서 뇌의 양쪽 방구가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이 교차 신경 활성화는 인지 기능과 기억력 향상, 치매 위험 감소와 연결됩니다. 독일 연구진은 버드독을 수행하는 동안 뇌 영상에서 균형 공간 인지 운동 조절 등 다양한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8주 후 실제로 뇌 용적이 증가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척추와 엉덩이 뼈에 가해지는 적절한 기계적 자극이 세포 재생 신호를 활성화해 골밀도까지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모든 운동은 걷기 운동이 제공할 수 없는 다양한 자극을 줍니다. 근력을 여러 방향에서 강화하고 균형 회복 능력을 높이며 뇌 기능을 활성화하고 골밀도를 증가시키고 신체와 뇌의 연결을 강화해 나이가 들어도 자신감 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5가지 운동을 주 3에서 4회 20에서 25분 정도 투자하면 됩니다. 걷기 운동보다 시간은 절반 이하인데 효과는 훨씬 더 뛰어납니다. 앞서 언급한 코펜하겐 연구에서도 걷기 그룹은 주 180분을 투자한 반면 표적 운동 그룹은 주 75분만 투자했고 모든 건강 지표에서 훨씬 우수했습니다. 핵심은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지금 가능한 수준에서 시작하세요. 반복수가 적어도 좋고 더 쉬운 변형 동작으로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몸은 어떤 나이든 빠르게 적응하며 강화됩니다.
90대 참가자들도 눈에 띄는 개선을 보인 연구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몸은 평생 동안 회복하고 성장할 능력을 유지합니다. 필요한 것은 단지 올바른 자극일 뿐이며 이 5가지 운동이 바로 그 자극을 제공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60세 이후 어떤 일상 동작이 가장 어려워졌나요? 지금은 일주일에 몇 분 정도 운동하고 계신가요? 운동을 꾸준히 이어가기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건강해지실 수 있습니다.